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명장 이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실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준비하신 분들 계시고 또 시간이 돼서 진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추위가 좀 벗어나가는 봄이 오는 가로로 오늘의 안 되네.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오는 만큼 오늘은 맛있는 비빔밥 그리고 비법 약고추장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배우시면서 오늘 맛있게 점심밥은 봄에 어울리는 봄나물 비빔밥을 해 드시면 돼요. 뭐 집에 갖고 계시는 야채 남는 거 있으시면 그 남는 야채들 가지고도 쉽게 하실 수 있고, 오늘은 사실 요리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재료 준비 다 하셨죠? 제가 네. 이제 미리 알려드렸던 재료 준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시금치 씻어놨고요. 콩나물 씻어놨고요. 그리고 새송이 버섯 씻어놨고요. 호박이랑 당근은 너무 작지 않게 저는 이렇게 썰어놨어요. 너무 작지 않게. 너무 작아버리면 좀 쪄지는 과정에서 부서질까봐 호박은 이렇게 반달 모양, 슬라이스 써서 반달 모양 정도?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스 해서 한 3분의 1 정도 크기로 썰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제 화면 보이면서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큰 화면. 네. 지금 이제 호박은 이렇게 썰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는 저수 요리예요. 저수 요리.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대형 후라이팬, 저희가 갖고 있는 이렇게 퀸쿡의 통 7중 후라이팬 종류들은 야채를 물을 상당히 적게 넣고 아주 쉽게 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뚜껑에 구멍이 없어요. 스팀 홀이 없어요. 잘 보시면 저희 있는 있는데. 퀸쿡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뚜껑에 스팀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스팀으로 껴안듯이 하면서 야채가 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의 야채의 단맛이 상당히 깊어요. 그런데 대부분 시금치를 데치거나 콩나물을 데치거나 비빔밥 해 먹을 때 사실 반찬 만드는 거 엄청 오래 걸려요. 비빔밥 할 때 반찬 그래도 3가지, 4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비빔밥 해 먹고는 쉽지만 뭐 진한 야채 같은 이렇게 비빔밥 해 먹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 많아요. 뭐 고사리나 뭐 시금치 나물이나 콩나물 나물이나 이렇게 넣고 비빔밥 해 먹는데, 사실 이 퀸쿡의 장점은 아주 쉽게 야채가 금방 쪄지는데 그 야채의 고유의 단맛이 있기 때문에 양념 간이 세지 않아도 아주 맛있게 비빔밥을 해 드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 요리를 보시면서 데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반찬 만들기를 엄청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야채를요 한꺼번에 다 쪄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5가지 반찬을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살짝 간만 하고 오늘 하이라이트인 약고추장 하나로 쓱쓱 비벼 드시면 정말 끝내주는 비빔밥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여기다가 이제 야채를 찔 건데요. 여기 지금 화면 보신 분들이 다 야채 손질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대형 후라이팬 꺼내주시거나 웍도 괜찮아요. 오목한 웍도 괜찮고요. 대형 후라이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물 반찬 다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뚜껑 열을게요. 대형 후라이팬에 야채를 넣을 겁니다. 야채를 먼저 그냥 다 썰어져 있는 야채를 제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저는 표고버섯 말고 새송이버섯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송이버섯도 한 켠에 따라 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칸, 한 켠, 한 켠, 한 켠에다가 넣어 놓을 거거든요. 저는 한 켠에 먼저 버섯을 좀 넣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당근도 저는 한 2분의 1 당근 정도 준비했거든요. 당근도 그 한 켠에 당근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호박도 한 켠에 넣을 거예요. 그 옆에 이렇게 넣습니다. 콩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씻어놓은 콩나물도 요 옆에 한 켠에 넣으세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시금치도 있어서 시금치도 한 켠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시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에서 제가 이렇게 모아서 넣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에서 섞이지 않게 넣으시면 돼요. 이따가 섞이지 않게 꺼내서 우리 비빔밥 하면 각각 색깔이 그릇에 좀 예쁘게 있어야지 보기 좋잖아요. 지금 너무 잘 넣어주셨, 임선주님 뭐 끝내주게 잘 넣어놓으셨고, 사실 이 야채들이 당근도 원래는 생으로 먹잖아요. 호박 익히는데 아주 짧은 시간 걸리고요. 콩나물도 마찬가지고 사실 엄청 짧은 시간에 사실 다 데쳐지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넣었다 그러면 제가 저수 요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분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수분은 숟가락 있으신 분들은 숟가락으로 한 4티 정도 넣으시면 돼요. 밥숟가락 기준으로 한 4티 정도 넣으세요. 저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한 티, 2티, 3티, 4티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물을 많이 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물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과정 안에서 영양 파괴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얘는 스티몰이 없잖아요. 적은 수분만 넣어놔도 이 자체적인 그 수분으로 충분히 익혀져요. 그래서 밥숟가락 기준으로 한 물 한 4티 정도, 4티, 5티 정도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 적은 수분으로 쪄집니다. 다 넣으셨죠? 다 넣었다 하면 뚜껑 덮을 거예요. 뚜껑 덮습니다. 뚜껑 덮고 인덕션 10단으로 갑니다. 아메리칸과 함께 10단에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일단 10단에서 시작합니다. 얘가 수봉 현상이라고 해요. 모이스처 실 현상. 그게 어떤 거냐면 안에서 적절한 온도가 올라왔을 때 그 수분이 끓으면서 스팀이 뚜껑까지 맺히면서 그 스티몰이 쭉 생겼을 때 뚜껑과 밑 요 본체와 이 뚜껑 사이에 스팀막이 쭉 형성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타닥타닥 하는 신호를 보내줘요. 그때까지 뚜껑 덮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몇 단에서 그냥 10단에서 지금 저희 다 같이 그냥 가열해 놓으시면 돼요. 가열해 놓는 과정에서 수봉 현상, 타닥타닥 거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이때 뚜껑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스팀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온도가 뚝 떨어져요. 그럼 다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또 온도를 다시 올리겠죠. 그런 과정에서 탈 수 있어요. 지금은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이렇게 다 덮었다 그럼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봉 현상 나올 때까지. 수봉 현상 나오면 그때 약불로 줄일 거예요. 4단에서 한 10분 내외로 줄여낼 거예요. 그러면 야채는 다 쪄집니다. 지금 다 여기까지 다 잘들 따라오셨죠? 네. 네, 잘들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약고추장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약고추장 보시면 재료가 뭐뭐뭐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진 소고기 200g, 다진 육이에요. 소고기 200g, 소고기 200g. 네. 그리고 포도씨 오일 1티. 그 오일이 들어가요. 포도씨 오일 1티, 다진 마늘 2티, 설탕 1티, 간장 1티, 고추장 200ml, 물엿 50ml 이렇게 다 세팅하셨죠? 세팅하셨나요? 자, 지금 세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세팅하시는 분. 요거 되는 동안 세팅 못하신 분은 빠르게 지금 저 유나림님 세팅 안 하셨네요. 우리 뷰티용님 지금 급하게 물엿 넣고 계시고 간장 넣고 계시는데 요걸 어떻게 하시냐? 작은 팬 있으시면 요 작은 팬 저는 가장 작은 소형 소스팬을 꺼내놨어요. 가장 작은 팬. 얘는 통칠중 아니에요. 얘는 통 3중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예요. 이런 류들은 사실 통칠중일 필요가 없어요. 작아도 되고요. 얇아도 돼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냥 퀸쿡에 있는 소형 소스팬을 아주 작은 사이즈지만 이 사이즈가 딱 좋아요. 라면 하나 끓이기 딱 좋고요. 약고추장 만들기 너무 딱 좋아서 전 여기다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팅을 해서 한꺼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냥 넣어놓기만 한 거예요. 자, 화면에 조금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다가 고추장 200,
물엿 50, 다진 육 소고기 200, 다진 마늘 2티, 간장, 설탕, 포도씨 오일까지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 그냥 다 넣으시면 돼요. 이걸 다 일단 섞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섞으세요. 이 빈 냄비에 섞어주세요. 요거는 이따가 15분이면 금방 완성되기 때문에 요 약고추장은 금방 뚝딱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섞어는 놓으셔야 돼요. 이거 섞어 놓지 않고 그냥 가열해 버리시면 밑에 내가 혹시 물엿을 먼저 넣었다 하면 물엿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다 넣으셨으면 이걸 다 한꺼번에 이렇게 섞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사실 저는 이제 아메이의 양념류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그 양념류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고추장, 뭐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소금 이런 것들은 다 아메이 안에 있는 전기품이라는 브랜드 거를 제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전기품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 자, 저는 지금 수분 현상 나요. 여러분들 수분 현상 납니까? 자,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타닥타닥타닥 거리시는 거 보이시죠? 지금 수복연사 저처럼 다 나실 거예요. 저랑 같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뚜껑 여시면 안 돼요. 4단으로 바로 낮추셔서 10분만 맞출게요. 4단에서 10분. 자, 수복현상 났다. 지금 타닥타닥타닥타닥 본체와 뚜껑이 타닥타닥 됐다. 그러면 바로 뚜껑 열지 마시고 4단에 10분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고추장 믹스하는 동안, 약고추장 섞어 놓는 동안 수분 현상 나셨을 거예요. 몇 단에 몇 분? 4단에 10분 타이머 맞추시면 돼요. 이제 뭐 가스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약한 불에서 분수를 한 타임 정하셔서 줄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어서 타이머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약불, 가스로 따지면 4단이면 아주 약불이거든요. 약불에 한 10분 정도면 지금 제가 뚜껑 안 열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스팀이 알아서 쭉 끼얹고 하면서 야채들을 골고루 지금 쪄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4단으로 10단으로 낮췄는데도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태의 스팀이 유지가 되면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거든요. 약불이 있는 데에서. 그래서 잘 보시면 본체와 뚜껑 사이에 스팀홀이 살짝 생겨서 중간에 살짝 끌어오르는 현상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집집마다 인덕션의 전력이 차이가 약간씩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간혹 제가 이제 쿠킹 클래스 하러 강남 같은 데 가면 강남 그 쿠킹룸이 약간 온도가 센 경우는 있지만 그 온도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채찌고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여러 가지 나물을 했지만 내가 시금치 나물만 할 거야. 그럼 시금치 한 단 사셔서 똑같아요. 시금치 그냥 씻어서 다 넣은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물 한 4티 정도만 넣고 뚜껑 덮어서 수분 영상 났네. 그럼 4단에 사실 시금치는 10분도 안 걸려요. 5분이면 돼요. 4단에 5분이면 시금치는 다 데쳐져요. 근데 지금은 콩나물도 들어갔고 호박도 들어가서 제가 10분 맞추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금치만 할 거야. 그러면 시금치는 5분이면 된다 사실. 그래서 콩나물은 한 8분이면 되고 애호박 같은 경우에도 한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들어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0분만 딱 맞춰서 요 10분이 끝나면 바로 건져낼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분 현상이 살짝 있는 거는 잘 익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물 한 4숟가락 정도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4숟가락 말고 내가 너무 적게 넣어버리면 약간 누를 수 있다. 근데 막 심하게 타거나 하진 않아요. 야채에도 고유의 수분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되게 맛있는 야채 쪄지는 냄새 나지 않으세요? 나시죠? 네. 당근이 쪄지면 자 타는 냄새 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지금 내가 코끝이 좀 내 야채가 좀 타고 있다. 다 타는 냄새가 난다. 없으시죠? 없으셔요. 이거 타면 뭔가 진짜 이상한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완벽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거의 뭐 완벽 그 자체거든요,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제가 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쿠킹 클래스를 그동안 하면서 알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대로만 하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면 바로 약고추장 하는 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 생각에는 엄청 일찍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번 달에 한 달에 한 번밖에 랜선 쿠킹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번 달에 이벤트 제가 해시태그 넣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리 명장
랜선 쿠킹이라고 꼭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가 약간 다르게 하시면 검색이 되지 않아서요. 오늘 하신 요리도 다 끝나시고 예쁘게 세팅하셔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붙이시고 요리 명장 랜선 쿠킹이라고만 딱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그분들을 그 다음 쿠킹 때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려요, 뽑아서. 그래서 요거 야채 쪄지는 동안 제가 또 추첨을 하려고 여기다가 저번 달에 또 예쁘게 인스타그램에다가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쪽지 넣어놨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요거 야채 쪄지는 동안 얼른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분 뽑을 거예요, 2분. 자, 섞고 있어요. 2분 뽑습니다. 안 보고 있어요. 자, 뽑을게요. 네, 아메이 선주님. 진짜 깜짝 놀랐어. 뽑고 나서도. 아메이 선주님 어디 계시나요? 아메이 선주님. 네, 아메이 선주님 당첨되셨습니다. 계시니까 선물 드려요.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다음 분으로 넘어갑니다. 뽑았는데. 한 분 더 뽑을게요. 저 진짜 몰라요. 해란 빠 와이님. 해란 빠 와이님 안 계시나요? 네, 안 계신 걸로. 자,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안 계셔요. 안 계시면 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야 다음 달에 또 들어올 거 아니야. 자, 한 분 뽑을게요. 아이고, 이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 복직하러 들어가셨거든요. 혜인 앤님. 네, 안 계시는 걸로. 자, 다음 분 넘어갑니다. 자, 다음 분 넘어가. 너무 좋으시죠? 야채 쪄지는 동안. 네, 누가 될까? 자, 보겠습니다. 찐2729님. 찐2729님 지금 계십니다. 신나셨어요, 지금. 자, 아미 선주님과 찐2729님은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뽑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오늘의 비빔밥을 기왕이면 기똥차게 해가지고 예쁘게 기왕이면 눈에 또 예쁜 음식이 되게 맛있다는 효과를 더 불러일으킨다고 하거든요. 눈으로도 맛있게 먹으면 미각으로도 더 맛있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예쁘게 사진 찍으셔서 꼭 해시태그 요리 명장 랜선 쿠킹이라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예쁘게 올려주신 분들은 제가 해시태그 검색해서 다음 달 쿠킹 때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 따라하고 계시고 4분이 남은 상태인데 이렇게 단맛이 쭉 나고 있어서 맛있는 냄새가 이미 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랑 거의 타임이 같으실 건데 저는 요게 한 2분 정도만 남으면 그냥 바로 일단 뚜껑을 열고 제가 상태를 보고 같이 꺼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4분 정도 남은 상태인데 2분만 조금 지나면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장은 생각보다 양이 더 섞어 놓으니까 많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레시피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거의 이 냄비 하나 반 이상이에요. 3분의 2 정도 다 돼요. 지금 고추장이 내가 좀 모자라서 고추장 조금만 넣고 했어요 했는데 나머지는 동일량의 고추장만 줄였다 그러면 약고추장 맛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 그대로 해놓으시면 사실 이 약고추장은요. 저는 이거 선물해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요만큼 조그만 통에다가 덜어서 그 입맛 없을 때 요거 밥 비벼 먹어 하면 정말 좋아하는 약고추장 레시피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넉넉해요. 그래서 오늘 드시고 냉장실에다가 놓으신 다음에 사실 1주일, 2주까지도 꺼내서 비벼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드신 걸로 주변 분들이랑 나눔하셔도 되고요. 냉장실에다가 잘 보관해 두셨다가 나중에 또 며칠 있다가 생각날 때 또 비벼서 주말에 우리 좀 있으면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들 다 계약도 하고 신랑들 다 출근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엄청 프리하신 분들만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주말에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약고추장 비벼 드시면 맛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지금 2분이 딱 남은 상태에서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야채들이 어떻게 쪄졌나. 오, 물이 저는 엄청 많이 생겼어요. 자, 전 다 익었습니다. 전 뺄 거예요. 여러분들 또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뚜껑 열으세요.
뚜껑 열으세요. 뚜껑 열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요, 뒤집으세요. 이 대형 후라이팬 뚜껑이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시면 뚜껑 꼭지가 평평합니다. 이 위에다가요, 쪄진 야채들을 이렇게 빼주세요. 다 쪄졌어요. 너무 잘 쪄졌어요. 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빼세요. 자,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야채가 탔어요? 안 탔어요? 전혀 안 탔죠. 오히려 수분이 더 나온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적은 수분이 들어갔는데 그 수분이 야채를 자극하면서 그 야채들에 있는 수분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요, 수분이 더 타지 않아요. 얘가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쫄지 않아요. 쫄지 않고 자체적으로 야채가요, 너무 맛있게 쪄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거는요, 비건 레시피로도 너무 괜찮고요, 건강한 식단으로 하시기도 너무 괜찮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찌시면 돼요. 이 방식으로 똑같이 닭가슴살, 오징어, 고구마, 감자, 옥수수 다 이렇게 쪄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잘 하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다음에도 야채 찔 때 이렇게 쪄야지. 고구마도 얼마나 잘 구워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고구마도 똑같이 물 넣고 그냥 뚜껑 덮고 내가 굽듯이 할 거야. 그러면 고구마는 한 30분이면 다 구워지고요. 감자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만 더 늘어났다 줄었다일 뿐이지 그냥 후다닥 됩니다. 뚜껑에다가 야채는 다 건지세요. 다 건져 놓으시면 돼요. 수분 빼고 네, 야채만 쭉 건지세요. 저는 이제 당근, 전 수분이 정말 많이 넉넉히 생겼거든요. 여러분들도 수분 넉넉히 생기셨나요? 이렇게 빼내면 벌써 저는 5가지의 나물 반찬이 다 돼서 나왔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5가지의 나물 반찬이 이렇게 뚜껑 덮어서 10분도 안 걸리게 야채를 찔 수 있다니 얼마나 간단하게 반찬을 만드는 방법이겠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반찬 만들기 너무 간단하게 쉬워요. 뭐 시래기 나물도 그렇고 고사리 나물도 그렇고 무나물도 그렇고요. 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요, 영양 파괴를 훨씬 줄이고 영양소 가득 들은 고유의 야채의 단맛으로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야채를 다 빼셨다. 그러면요, 약고추장 아까 믹싱해 놓으신 거 있으시죠? 그거를 저는 올릴 거예요. 약고추장 저는 다 섞었어요. 약고추장 아까 다 한꺼번에 해서 약고추장 이렇게 소형 소스팬에다가 다 섞어서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얘는 분수는 한 4단 정도, 3단 정도, 한 3, 4단 정도. 그러니까 약불에서 한 15분 정도면 얘는 다 익어서 나와요. 제가 보니까 한 10분, 15분까지도 안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한 10분 정도면 금방 익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일단은 팬을 일단 예열을 할 거예요. 예열할 때는 얘는 얇기 때문에 팬을 예열할 때는 10단 정도 말고 한 8단 정도에 일단 1분 정도만 예열할게요. 다 고추장 일단 올리세요. 야채는 옆에다가 한 켠에 아직 못 빼신 분들은 한 켠에다가 내놓고 요거 하면서 야채 빼세요. 자, 올려놓으셨죠? 8단에 1분 정도 예열을 할게요. 8단에 1분 정도만 가열을 할게요. 그리고 한 3단 정도 낮춰서 15분 정도 타임 딱 맞출 거예요. 얘는 통칠중이 아니라 한 3중 정도 되는 팬이에요, 얘는. 그래서 더 열 전도가요,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열 전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열도 너무 센 불에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제가 8단 정도 1분만 타임 딱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툭 끓는 소리가 막 나요. 이제 어느 정도의 예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단에서 1분 정도. 요게 끝나면 3단으로 낮춰서 15분 타임 맞출 건데요. 한 10분 정도도 괜찮거든요. 자, 지금 다 저 따라서 잘 올려놓으셨죠? 지금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 자, 전 3단에 15분 타임 시작 누릅니다. 8단에서 1분 예열한 다음에 3단에 타임 맞춰서 15분 놨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볼게요. 아직 못 따르신 분들 계신가? 볼게요. 지금 거의 다 아까 계량하셔서 다 냄비에 다 때려 넣으신 다음에 8단에서 한 1분 정도 예열하시고 3단에 15분 타임 딱 맞출 건데 지금 대부분 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지금 임선주님 고추장 얹으셨죠? 네, 얹어주시고 야채 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윤정진 님도 잘 따라하고 계시네요. 야, 나머지 분들 잘 따라하고 계셨어요. 이제 다 넣었죠?
다 넣었다. 그럼 우리 이제 고추장 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요 야채 빼놨잖아요. 야채에는 적당한 간만 해줄 거예요. 어떤 간을 할 거냐면 야채 빼놓으셨죠? 저는 이제 뚜껑에다가 이렇게 야채 5가지 빼놨잖아요. 수분이 축축하게 있는 거는 사실 시금치예요. 시금치. 시금치는 한번 살짝 물기를 짜줘도 됩니다. 시금치는 물기를 한번 살짝 짜줘도 되고요. 이렇게 5가지 야채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가볍게 간을 할 거예요. 어떻게 가볍게 간을 할 거냐면 얘네들은 오늘은 메인이 약고추장이기 때문에 약고추장 맛으로 비벼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얘네들이 간을 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래도 적당한 간은, 고소한 간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송화소금을 사용할게요. 송화소금을요. 이렇게 송화소금. 얘는 100% 천일염이에요. 100% 천일염을 각 버섯에도 호박에도 살짝씩. 그리고 얘는 안 짠 소금으로 아주 유명하죠. 짜지 않고 조미가 되어 있지 않는 소금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김밥 같은 거 쌀 때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안 짜네? 얘는 송화가루가 입혀진 100% 천일염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톡톡톡톡톡톡 5가지 나물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조물조물 살짝 조물조물조물 해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간만 조물조물 적당한 간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뚜껑이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설거지하기 참 귀찮잖아요. 반찬나물 같은 거 할 때 설거지할 때 얼마나 귀찮고 불편합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이 퀸쿡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뚜껑을 그릇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금치에만 수분이 좀 있어서 시금치에 있는 수분을 좀 짜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짝씩 간만 하겠습니다. 소금 간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참기름. 소금 간 간단하게 하시고 참기름을 살짝씩 한 방울씩 떨구신 다음에 또 조물조물. 수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수분을 살짝 짜내신 다음에 소금 간, 참기름 간 해주시면 돼요. 참기름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여러분들. 참기름 아끼지 말고 넣으세요. 기름. 자, 이제 제가 준비물에 기름 써드렸죠? 참기름. 안 써놨나요? 써드렸을 거예요. 우리 비빔밥에 참기름 빠지면 아쉽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깨만 톡톡톡톡 하면 끝이에요. 요거. 깨만 톡톡톡톡톡 뿌리면 끝이에요. 간이 아주 간단하죠. 그냥 소금이랑 참기름 정도로만 간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을 가볍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가볍게 간을 다 했다. 그럼 이제 약고추장 되는 동안에 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고추장, 송화소금,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간 묻히고 계시는 동안 제가 화면을 좀 띄워서 그게 전기품이라는 브랜드를 아메이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 브랜드들이요. 사실 국산 재료로 상당히 너무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고 짧게 약고추장 되는 동안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저희 스텝이 저랑 사인이 안 맞아요. 사인이. 자, 저희 아메이 안에 사실 양념류가 상당히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인기를 갖고 있냐? 왜 인기를 갖고 있냐면 엄마들이 되게 선호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있죠. 유기농 브랜드들. 그 초록마을, 그리고 또 뭐 있지?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앞에 뭐죠? 초록마을 말고? 한살림. 이런데 왜 가세요? 왜 가냐면 거기서 파는 간장 유기농이어서 거기서 파는 소금 천일염이어서 그래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카탈로그를 쭉 보면 맨 뒤에 원포원이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간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요. 양념류도 있고요. 맛간장도 있고요. 진짜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브랜드들이 사실 한살림이나 초록마을에서 파는 유기농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국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997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정말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위기를 많이 겪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지 못해서
그럴 때 한국 아메이가 그러면 조인을 한번 해보자. 우리에서 함께 중소기업에서 좋은 제품들을 좀 상생 프로젝트를 좀 가져보자라고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게 원포원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포원 프로젝트 이 아메이의 안에 들어가 있는 간장 하나 사더라도 소금 하나 사더라도요. 사실 그 중소기업을 살리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기업 중에 너무 국산 재료들로 잘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외환 위기 때문에 금융 위기 때문에 어려워진 회사들을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이나 국내 기업에서요, 이런 마케팅이 저희 아메이에서 선두적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은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전략들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소비자들을 조금 연결해주는 플랫폼 안으로 아메이는 들어가 있고요. 그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저도 쿠킹 클래스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간장도 맛보여드리고 고추장도 맛보여드리면서 되게 맛있어요. 국산 원료예요.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팔도에 명가 명품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기품이라고 해요. 정기품 마크가 딱 보면 이 정기품이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각인 찍혀서 있는 그 표기가 딱 보이시잖아요. 전국 팔도에 얼마나 건강한 식재료들로 팔고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야 사실 이 원포원에 대한 평가를요, 학계에서도 되게 좋은 케이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SBS에서도 스페셜로 나왔어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막 그 현상이 오면서 중소기업들이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을 소개하는 원포원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SBS 스페셜로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 안에 나왔던 기업이 저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기업들을 저희는 알아보죠. 소비자분들도 알아보신 분들도 몇 분 계셨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팔도 명가에 나오는 제품들이거든요. 뭐 원액, 소금, 김, 그리고 뭐 미역,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팔도 명가 명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사용한 소금은요. 소금 장인이 만들어진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요, 800도씨로 구워낸 천일염을 가지고 송화가루를 입혀서 만들어진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마트에서 사는 소금 잘못 사시면 미원 섞인 소금 사시거든요. 미원 섞인 소금을 사시면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 천일염을 드시는 게 아무래도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 소면이 또 나와요. 그 카탈로그 소면이 있는데 그 소면은 심지어 12단계의 공정과 자연 숙성과 그리고 28시간의 제조 과정을 거쳐서 사람 손이 하나하나 거쳐서 나오는 소면이래요. 장인들이 3대째 내려오는 소면인데 이분들은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오색 소면이라고 해서 컬러별로 나오는 소면인데 이번에 SBS 스페셜로 이 기업을 취재하기도 했어요. 깜짝 놀랐던 게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서 같이 이 국수 하나를 뽑기 위해서 옛날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수연소면이라고 하거든요. 또 소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미식품이라고 해서 저희 고추장, 된장, 쌈장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양념류가 다 있으니까 마트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얘네들도요 다 100% 국산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칼라통에 안 들어가 있고 투명통에 들어가 있어요. 고추장이. 왜 투명통에 들어가 있냐? 색소를 넣지 않아요. 국산 원료로 들어간 색소를 넣지 않습니다. 일반 고추장들은요. 빨간 통에 들어가 있죠. 이유는 고춧가루에 색소를 상당히 많이 넣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원료를 썼느냐가 맛을 또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약고추장도요. 정기품에 나와 있는 진미식품 고추장을 사용하신 분이랑 마트 고추장을 사용하신 분은요. 맛이 100% 다릅니다. 고추장 하나로 맛이 달라지는 게 약고추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드시고 한번 이 아메이에 들어가 있는 정기품으로도 만들어 드시면 이게 국산 재료여서 발효식품이어서 색깔이 이렇게 새빨갛진 않구나. 이 안에 있는 전기품 고추장은요, 약간 새빨갛지 않아요. 색소를 안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요. 옥천식품이라고 해서 참기름, 들기름도 나오는데 저는 오늘 참기름, 들기름 오늘 요걸 사용을 했어요. 되게 고급스럽죠. 선물용으로도 정말 많이 나가는 기름인데 100% 국산 참깨를 사용을 해요. 100% 국산 들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압축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면 기름은 쩔어버리면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압축, 저온으로 압축해야지만
깊고 진한 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방앗간에서 빻는 그런 참기름에 비할 바가 아니다. 훨씬 고퀄리티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기름 사보시면 얼마예요? 되게 비싸요. 그런데 얘는 국산 재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김도 나와요. 이 김은요, 그 초사라 김이라고 해서 되게 여리여리한 국산 김으로만 청정 해안에서만 나오는 그 김을 수확해서 김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미김도 있고요. 그냥 안조미김도 있고요. 미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료 자체가 상당히 달라서요. 아이들한테 해줄 때도요. 정말 여려서 너무 맛있거든요.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전기품 그 라인 외에도요. 사실 음료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요. 되게 많이 있어요. 기저귀도 있고 파스텔로도 있지만 오늘은 요리였기 때문에 양념류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런 양념류들이 시중에 있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고추장이 이게 전기품 고추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판 고추장이거든요. 이 고추장이요. 색소를 되게 많이 넣는다는 거. 그래서 아메이 고추장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 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희나리 고추라고 해서 좀 시판 고추장은 그냥 약간 예를 들면 좀 썩었다. 이걸 좀 섞어서도 정말 많이 만든대요. 색소만 많이 넣고 이렇게 하면 발효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냥 바로 생산을 할 수 있대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간장이나 고추장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발효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요즘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마트에 막 시판을 한다고 하니 원료 선정을 좀 잘 해놓으시는 게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참치도 마찬가지예요. 아메이 참치도 나오고 그 닭가슴살도 나오지만 얘네들을 보면 사실 통살 참치라고 해서 황다랑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참치는 황다랑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요. 원료 자체를 쓰지 못한대요. 그리고 아메이 참치는 올리브 오일을 쓴다면 동원 참치나 이런 시판 참치들을 잘 보면 올리브 오일을 안 쓴 참치도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확실히 다르다. 비교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원료가 정말 다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올리브유로 만들어진 참치도 마트에 팔아요. 걔네들이랑 가격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전혀 비싸지 않다. 그래서 같은 원료 같은 대비로 비교를 해보시면 아 되게 괜찮구나. 그래서 좀 안전을 좀 따지는 요즘이기 때문에 안전한 요리에 내가 기왕이면 집에서 집밥을 했는데 양념이 안전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전한 요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맛있게 안전하게 요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양념이 안전하지 못해 막 카라멜 색소가 잔뜩 들어간 간장이었어. 그러면 안전한 요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양념이나 이런 것도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수복 영상 다 나시죠? 약고추장에 저만 나는 거 아니에요. 15분 맞췄는데 지금 2분 남은 상황에 타닥타닥타닥 수복 영상이 납니다. 뚜껑 열으세요. 자, 뚜껑 열어서 자 휘휘 저어주세요. 휘휘 저어주세요. 그러면요, 이 소고기 그 다진 육이요, 다 익은 거예요. 이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그, 온도로요, 알아서 수분이 또 막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고추장이요, 보시면 너무 잘 익었어요. 되게 약한 불이거든요, 사실. 3단이면요, 정말 약한 불이에요. 이 약불로도요, 고추장이 금방 이 안에 들어간 소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요, 남은 시간은요, 뚜껑 열고요, 살짝 그냥 졸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뚜껑 열어놓으시면 남은 시간에는, 네, 약간 수분을 살짝 날려주시면 약고추장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간단하죠? 약고추장 냄새 장난 아니죠. 한국 사람은 이 고추장 하나로 끝내주잖아요. 지금 나는 냄새 너무 좋다 하면 동그라미. 난 냄새 너무 좋아요. 화면에 네 동그라미. 네. 자, 네. 불을 너무 세지 않게 3단 정도면 적절합니다. 저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끌게요. 여러분들도 다 됐다. 그냥 끄세요. 자, 꺼놓으시면 제가 세팅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재료에는 제가 계란 준비하라는 말씀은 안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비빔밥 위에 계란 하나 딱 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스테인레스로 계란 후라이 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윤정진님, 저기 고추장 안 탔죠? 안 탔어요?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다. 안 탔어요? 잘 되고 있어요? 동그라미. 잘 되고 있어요. 자, 이 스팀이 워낙 많아서 제가 지금 고추장이 혹시 타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너무 잘 되고 계시대요.
자, 보니까 이순희님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꺼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계란 후라이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계란은요, 수분을 상당히 많이 머금고 있어서 스테인리스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대형 후라이팬 준비했습니다. 예열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저는 10단에서 시작 누를 거예요. 스테인리스 냄비 그냥 대형 후라이팬 올렸고요. 10단에서 10단에서 그냥 시작 눌렀어요, 지금. 10단에서 시작 눌렀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온도가 올라오겠죠? 여기에 저 뚜껑 열어놨어요. 뚜껑도 안 덮었어요. 자, 10단에서 시작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열이 쭉 되면 팬이 조금 달궈지는 느낌이 쫙 날 거예요. 오래 달구지도 않아도 돼요. 저는 계란 후라이 그냥 다 들기름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저는 들기름을 부어요. 예열도 오래 안 해요. 들기름을 쭉 두릅니다. 들기름 두르고 이렇게 팬에 네. 들기름 두르고 그냥 이렇게 팬에 한번 달궈진 팬에 그래서 저는 들기름을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바로 저는 계란을 깝니다. 어느 정도 달궈졌으니까. 아까 처음에 달궈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전 들기름 넣었어요. 살짝. 그리고 이제 계란을 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온도를 한 좀 낮추겠습니다. 6단 정도로. 계란을 3개 깔게요. 3개. 깝니다. 자, 들기름으로 하시거나 올리브 오일로 하면요. 계란이요. 계란 후라이가요. 그냥 바로 엄청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불에다가 그냥 했어요. 10단으로 어느 정도 예열하다가 들기름 두른 다음에 그냥 바로 조금 달궈졌네? 계란 툭툭툭 깠어요. 그럼 계란이 어느 정도 익을 거 아니에요. 터트리는 거 싫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고 나는 노른자가 좀 터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터트리셔도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흰자가 쭉 익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상태에서 한 6단 정도 중불로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계란이요. 하나도 둘러붙지 않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이게 계란 후라이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계란 망가져도 돼. 바닥에 하나도 안 눌러붙어요. 근데 이제 내가 계란 후라이 너무 어려워요 할 때 이제 포도씨 오일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팬 예열을 좀 해놓으셨다가 온도를 좀 많이 낮추고 해주셔야지만 이 달궈지는 그 그러니까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인리스가 어느 정도 달궈지고 나면 기름 코팅을 한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해야 되는데 들기름으로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올리브 오일로 계란 후라이 하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떨어져요. 전혀 붙지 않아요. 지금 저를 지금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네. 그냥 떨어지는구나. 아실 거예요. 하나도 안 눌러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살리고 싶다 그러면 뒤집지 않고 그대로 건져서 밥 위에다 올리면 돼요. 지금은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면 이 계란후라이 한번 뒤집어 볼게요. 다 끝에가 안 익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뒤집어져요. 이 눌러붙으면 뒤집어지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계란 후라이. 너무 쉽죠?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는 계란 후라이로 밥 위에 예쁘게 고명 얹으셔서 깨 솔솔 뿌리시고 약고추장 가운데다 또 얹으신 다음에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얹어서 예쁘게 인증샷 하나 찍으시고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면 오늘 맛있는 봄 나물 비빔밥으로 정말 맛있는 점심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웠죠? 오늘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계란 들러붙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전기품 복주녹 들기름을 사용하셔서 계란 후라이 많이 많이 해 드시면 돼요. 마무리는 참기름 한 방울 꼭 얹어서 비빔밥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예쁜 사진은 제가 이따가 인스타그램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벤트는 뭐라고요? 해시태그 넣으시고 꼭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거 문구 다르게 하시면 안 뜹니다. 요리 명장 랜선 쿠킹이라고 넣어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꼭 해서 올려주신 분들은 제가 다음 달 또 오픈 줌 쿠킹 클래스 때 여러분들에게 알찬 요리 진행하면서 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2분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이따가
쿠폰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리가 어느 정도 완성됐으니까 예쁜 세팅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죠? 네, 너무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점심 되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내가 세팅을 좀 할게요. 세팅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난 진짜